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우리 9월 6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 Cooking Show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Cooking Show라는 표현도 시험에 나왔고요. Appetizer가 출제가 되었는데 하고 앞쪽에 강세를 주셔서 appetizer 뒤에 s가 붙었네요. appetizers라고 s까지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essert가 뭐죠? 밥 먹고 먹는 케이크나 이거를 dessert이라고 하죠. 요거는 발음 실수가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막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도 시험에 가끔 나온답니다. desert라고 하는데요. desert, 이 나오면 이거를 dessert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dessert을 desert으로 잘못 읽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desert을 dessert로 잘못 읽는 경우는 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잘 연습을 해주시고 desert라는 사막이라는 단어는 명사이고요. 스펠링이 똑같은데 이 단어가 동사일 때가 있어요. 동사일 때에는 뭐 버리다, 저버리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이게 또 동사일 때는 발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동사로 요 단어가 출제가 되면 이거는 발음, dessert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세 단어 열심히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어떤 단어가 어떤 문법으로 출제가 되어도 실수 없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purchase가 나왔는데 요거는 purchase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purchase 아니고 purchase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회사 모임에서 앞에 나가서 누가 연설하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았고요. the end라고 발음하시는 거, the end 말고 the end. 그리고 efficiency, 요것도 efficiency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efficiency,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발음 연습 꼭 해가시고요. Part 2, Question 3, 사진 묘사에 이번 주 시험이 뭐가 나왔냐. 여자가 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1명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발표하는 사람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을 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있다. 이것도 사진 묘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발표하고 있다는 giving a presentation. 알고 가셔야 되는 표현이죠. giving a presentation. giving a presentation. giving a presentation. 근데 혹시 시험 볼 때 발표 중이다. giving a presentation 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생각이 안 났거나 혹은 모르는 표현이거나 이럴 때에는 talking 이렇게 빨리빨리 망설이지 마시고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talking 한 다음에 빨리빨리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넘어가시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인 거죠. 자, 발표를 나머지 사람들은 경청하고 있답니다. 발표를 듣고 있다라고 할 때는 listening to the presentation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서 paying attention to the presenter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표현들 연습을 꼭 해서 가셔야 돼요. 사물 배경. 사물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책상들, desks, 서류들, documents. 단어들 제가 말씀드리는 족족 하나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물 마시는 잔이 있죠. glasses가 여러 개가 나왔고, 물병들, water bottles. 그리고 하얀색 board 있죠. whiteboard, projector screen.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projector screen. 자,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실 때에는 there is, 사물이 여러 개면 there are, 사물. I see, 사물. I can also see, 사물. 이런 식으로 밑줄 자리에 눈에 보이는 사물을 넣는 연습. 요거면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뭐 엄청 어렵게 문장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틀에 밑줄에 사물을 바꿔가면서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 3는 여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행. 참 많이 나오는 주제죠, 여행이. 4번 문제에서는 얼마나 자주가 나왔고, 얼마나 자주에는 답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것들을 빨리 말씀을 해주시고, 4번 문제에 질문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 가는 걸 선호하냐, 함께 가는 걸 선호하냐. 요거가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나왔는데, 2번째 질문이라는 것은 5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4번 문제에 질문이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그리고 혼자 선호, 함께 선호. 둘 중에 뭘 선호하냐? 혼자, 함께. 이거는 토익 스피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의 유형이라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혼자를 선택했을 때는 집중이 잘 된다. 이런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함께를 선택했을 때에는 걔랑 나랑 유용한 정보, 그 사람이랑 나랑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대표 문장들 몇 개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고요. 5번 문제는 호텔을 예약을 하잖아요. 여행 갈 때. 이거를 좀 미리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좋겠냐? 뭐든 미리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뭐 장점이 있겠지만 미리 하는 거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미리 했을 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을 때 여러 종류의 그 프로모션이 있다. 이런 이유를 덧붙여서 답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은 답변이 됩니다. 미리 하는 게 좋니? 가서 하는 게 좋니? 미리요. 가서요. 이렇게 단답보다는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붙여달라는 말이죠. 6번 질문에서는요. 여행을 할 때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들,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 합니까? 연락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거는 30초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연락을 자주 합니다.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뭐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자면 사진이라든지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혹은 여행을 갈 때 나는 그렇게 그들이 그립더라. 뭐 이런 아이디어들 2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꼭 생각해 보세요. 여행, 자주 나오는 주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Part 4. 자, 이 정보를 보면서 질문에 답하기라는 파트입니다. 7번, 8번, 9번 문제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요. 7번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제가 시험 후기 영상 찍은 거를 1개나 2개 정도라도 보셨으면 이거는 뭐 당연한 질문 아니겠니?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7번 문제는 첫 번째 스케줄은 무엇이며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요 빨간색 부분을 쭉 읽어주시면 됐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8번 문제는요. 주제 2 보이시나요? 주제 2. 네, 주제 2가 오전이에요. 그런데 주제 2가 오후에 열리는 거 맞지? 이런 굉장히 8번 문제에 너무나 출제율 1위인 그러므로 뻔한 8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의 답변은 뭐죠? 아니다. 오전이다. 오전에 이런 주제로 누가 진행을 하며 어느 공간에서 열린다 라고 이 노란색 부분을 문장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9번 문제는 겹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겹치는 단어, 공간 쭉 보세요. 공간.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공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공간, 다른 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간에 겹치는 공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공간 1, 공간 1 이런 식으로 겹치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은 9번 문제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해서 정말 좀 궁금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물어보거든요. 9번 문제에서. 뭐 7, 8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나는 이 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이 방에서 열리는 모든 세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래?는 약간 이상한 질문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뭐 방이 마음에 든다고 굳이 그 방에서 열리는 세션,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그 주제가 마음에 든다든지 이게 조금 더 논리적인 질문 아닐까요? 그러므로 훨씬 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 주 시험 9번 문제는요. 사람 3 보이시죠? 이게 눈에 확 띄었어요. 겹치는 단어로서 이거 이외에는 겹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똑같았다는 거죠.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행하는 모든 세션에 대해서 디테일을 다 얘기해주지 않으련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읽어주고 요거 읽어주고 파란색 2개 읽어주면 됐었던 그런 시험. 그러니까 요새 파트 4는요 그냥 매주 똑같은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너무 출제율 1위로 똘똘 뭉친 Part 4였습니다. Part 5 갈게요. 신유형 나왔네요. 우리 동네에 New Year's Eve celebration을 한대요. New Year's Eve 라는 건 뭔지 아시죠? 신년 전날 하는 celebration, 무슨 파티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거를 하는데 많은 volunteers, 봉사자들이 온답니다. 그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 volunteers들이 와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면 이 봉사자들이 빨리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들이,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많다고 합니다. register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접수를 하는 거죠. 나 왔어. 나 누구야.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niform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tasks, 할 일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물어본대요. 그럼 그것도 답변해줘야 되고, 이러느라고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고, 줄은 점점 길어지고, 막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지가 않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번 주 Part 5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뭐랄까 굉장히 상세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 왜 제가 상세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끝부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해결책을 제가 하나쯤은 드려야 되는데, 해결책은 우리 웹사이트에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웹사이트에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duties, 자기네 할 일이죠.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자, 여기 문장 보이시죠? 단어 한 개 한 개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실 거면, 그러면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register만 하고 유니폼만 받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부연 설명을 안 해도 템플릿으로 시간은 채워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register라는 단어가 별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register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뭘 해야 되는지 읽어보고 이거를 미리 하는 게 어떠냐 하고 부연 설명으로 그러면 유니폼 받고 바로 시작하게. 네,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따가 갖다 붙일지 여기다가 내려줄지 생각을 해보시고 편한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기에서 register 해야 돼, 유니폼도 받아야 돼, task도 배워야 돼, duties가 task예요. duties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야 돼, 답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얘네들이 volunteers들이 해야 되는 것들의 절차가 복잡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잡한 절차를 잘 이해를 했을 때 조금 더 논리적인 답변이 가능했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Part 5가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art 6 얘기할게요. Part 6는 이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거에 펀딩을 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돈 대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다른 후기 영상을 찍을 때 이런 표현은 웬만한 시험에서는 다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표현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좀 돌려쓰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시험 후기 영상 촬영한 거, 예전에 촬영한 거부터 지금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당장 이번 주에 시험이라든지. 그래서 다 챙겨보기에는 지금 약간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개만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챙겨보실 수 있으면 챙겨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월 19일 시험에서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봉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A는 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표현은 정말 웬만한 시험에 A랑 B만 바꿔주면 정말 많은 시험에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이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봉사하는 것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people's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이 자리에는 그냥 명사 하나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파란색 밑줄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번 주 시험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 정부가 펀딩을 해주는 것. 이게 빨간색 자리에 들어가겠죠. 은 밑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밑줄만 생각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부가 펀딩을 해주는 것은 사람들의 동기부여, 뭐 people's motiv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7월 12일 시험에서 독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reading is one of the best ways to relieve stress. 독서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에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빨간색 단어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바꿔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이것도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번 주 시험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정부에서 펀딩을 해주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빨간색 자리에 들어가는 표현과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는 표현들이 다 시험 문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표현 2개를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런 표현들을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떨려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막 처음부터 영작을 하고 이러는 게 쉽지만은 결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 쓰이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단어만 하나 두 개 딱딱 바꿔가지고 바로바로 뱉을 수 있는 표현들 가져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시험은요. Part 1 지문 읽기에서 발음 실수를 공략하는, 그러니까 발음 실수 한번 하시지, 이렇게 발음 실수가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래서 발음을 실수를 해라, 이거를 목적으로 둔 것 같은 단어들이 그래도 몇 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Part 5에서 문제점이 복잡하고 세밀했다는 점, 이 복잡하고 세밀한 문제점이 파악이 돼야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Part 6 마지막 파트에서 빈출 문제이지만, 그리고 빈출 주제이지만 환경보호라는 주제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주제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난이도 8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기시고 제가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